지금 이 세계의 정세는 사실 이미 10만 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인사들은 늘 이 세계가 정말 평온하지 못하다고 개탄한다. 전쟁은 종래로 멈추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지난 80년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잔혹한 싸움은 1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는 자연계에 많은 종류의 새가 있고, 많은 종류의 토끼가 있고, 많은 종류의 개가 있고, 많은 종류의 원숭이가 있지만, 인간은 우리 하나밖에 없다는 현상을 알아차렸습니까? 왜 자연계의 다른 종들은 모두 다양한 아종을 진화시켰지만 인류는 단 한 종밖에 없었을까? 자연계에는 왜 인간의 근친이 없습니까? 답은 매우 잔혹하다. 인류는 자연계에서도 일찍이 많은 근친을 가졌지만 잔혹한 생존 경쟁에서 그들은 모두 우리 조상에 의해 해고되었다. 6천만 년 전, 고제나원숭이가 탄생했는데 이는 인류의 조상이며 전반 영장목 모든 종의 공동조상이기도 하다. 1000만 년 전 고제나 원숭이의 후손 중 고원숭이 일족이 분화됐다. 700만 년 전 일부 고원숭이들은 직립보행 능력을 진화시키고 간단한 도구를 만들 수 있어 원숭이가 됐다. 원인의 출현은 정식으로 영장목에서 인과동물이라는 문지를 개척하였다. 300만 년 전 인류가 탄생했다. 10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 인간띠 동물은 계속 분화해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장인, 플로레스인, 하이델베르크인, 원모사피엔스, 남전인, 자바인, 호빗 등 14종의 인간으로 진화했다. 이 인류의 근친들은 모두 찬란한 원시 문명을 창조하였고 또한 모두 그들의 존재의 흔적과 증거를 남겼다. 고제나 원숭이의 후손들 사이에는 경쟁이 매우 잔혹하다. 1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현명한 사람이 탄생했다. 이때의 호모사피엔스는 현대인과 거의 같은 뼈대와 뇌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아프리카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이다. 현명한 사람의 권기에 따라 아시아의 원모인, 유럽의 네안데르탈인 및 기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인간띠 동물은 선후로 멸종되었다. 네안데르탈인은 한때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강대한 적수였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강하고 뇌용량이 더욱 크며 후대를 번식하는 속도가 더욱 빠르다. 현명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석기 문명 시대로 진화하여 간단한 석재 무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강대한 종은 일찍이 오랫동안 유럽 대륙을 통치했다. 1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외계로 가서 생존의 영지를 탈취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네안데르탈인에게 패하여 첫 시도는 이렇게 실패하였다.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언어와 종교를 발명하고 자신의 사회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대규모의 군집작전 능력을 보유하였는데 이는 첨단 과학기술을 장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뛰쳐나온 셈이다. 약 4만 년의 전투 끝에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되었다. 마지막 네안데르탈인 3만 년 전 지금의 스페인 경내에서 죽었다. 아프리카에서 뛰쳐나온 호모사피엔스는 전 세계로 급속히 퍼졌다. 호주 대륙에는 원래 몸무게가 50kg이 넘는 대형 동물 24종이 살았으나 호모사피엔스가 호주에 상륙하자 23종이 멸종하고 캥거루만 살아남았다. 석기시대의 오스트랄리아에는 고대왕도 마뱀이라는 종이 있는데 골격화석은 길이가 7m에 달하고 몇 톤의 무게가 있으며 체형이 공룡과 같다. 고대 왕도 마뱀은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것을 견뎌냈지만 석기 시대의 호모사피엔스에 의해 철저히 멸종되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상륙한 후 아메리카도 종의 대멸종을 맞이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류는 공업시대의 일부 생태 파괴를 초래하였지만 석기시대의 지인에 비하면 그야말로 소무견대무이다. 현명한 사람은 침략성이 매우 강한 종으로 자기 사람조차도 매우 독하게 손을 댄다. 호모사피엔스에 의해 멸종된 호모사피엔스 부족은 하늘에 가득한 별만큼 많다. 지금과 가장 가까운 예는 아메리카에 사는 인디언들이다. 서기 1600년 이전의 인디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절정기의 인구는 1억 명에 달해 같은 시기의 중국 인구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인디언들은 일찍이 휘황찬란한 문명을 창조하였는데 당시 이미 봉건 철기 시대로 진화하였다. 그러나 멀리 바다를 건너온 식민주의자들은 인디언들의 땅에 눈독을 들였고 그들은 인디언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인디언에 대한 그들의 학살은 거의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 300년 동안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전성기 1억 인구에서 폭락해 수많은 부족이 이 과정에서 사라졌다. 마지막 막시칸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허드슨 강 상류에 거주했던 인디언 막시칸인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현명한 인종 내부의 생존 경쟁도 비할 데 없이 참혹하다. 현명한 사람의 지난 10만 년의 경력을 보면 전쟁을 발동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타고난 본능일 뿐만 아니라 잔혹한 생존 환경으로서 현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도 지난 80년간 대량 학살과 대량 학살 같은 일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승리이자 인류가 더 높은 문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명은 취약하고 약육강식의 원시 사상은 여전히 일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 일부 전쟁 광인들이 다시 인류 사회를 야만적인 싸움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생존하는 지구는 사실 결코 안전하지 않다.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인류 문명은 사실 매우 보잘것없고 취약하다. 인류 문명이 계속 지속되려면 전 인류가 평화롭게 지내고 손잡고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유일한 출로이다. 저희 채널에 가입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